안녕하세요. 루트수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핵심적인 단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한 부분은 중학교 단 과정을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수수라는 새로운 수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참수를 이용해서 적용시키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이라 하면 함수의 덩어리인데요. 함수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좌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모든 수를 가우스는 X축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놈을 실수축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림 그려서 X축을 끊으면 실근의 개수를 표시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참수를 그려서 X축을 2개 끊으면 실근이 몇 개? 2개. 어떤 이참수를 그려서 X축과 접하면 실근 몇 개? 1개. 중근. 또 어떤 이참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실수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X축을 실수축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썼던 모든 수를 X축에 올려놨어요.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은 양수, 0의 왼쪽은 음수. 됐죠? 그리고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수들을 집어넣고 이 소수, 분수, 분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실수의 세계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실수는 완벽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원점에 y축이다 라는 축을 그어서 이 y축을 허수축이다 라고 부르고 가우스가 수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제 차원을 높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모든 수는 1차원적인 수였는데 가우스가 갑자기 수를 쿵 하고 종이에 찍으면서 얘들아 협상 좀 해보자 이렇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실수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든 새로운 세상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놈을 뭐라고 하고 허수라고 하고 시수부와 허수부의 틀을 나눠서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수 하나를 확장시켰어요. 이걸 이름하여 복수수, 컴플렉스 넘버다라고 했는데요. 아주 광범위한 수다. 종합운동장 그러면 스포츠 컴플렉스 그러잖아요. 그죠? 가버먼트 컴플렉스 그럼 종합청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플렉스 넘버 그러면 수 중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만든 수로 끝내. 더 이상의 수는 없어. 이런 독보적인 수를 만든 게 바로 복수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수를 이렇게 순서상 실수 쪽, 허수 쪽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쪼개고 이놈을 순서상이라고 하고 이 점이 이제 세상의 대표적인 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복수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우리가 도형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점을 찍어서 아주 비싼 컴퓨터는 촘촘하게 찍을 테고 조금 싼 TV는 듬성듬성 찍을 테고 어찌됐든 이런 도형들을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함수적인 내용은 그냥 식을 두고 침을 발라서 그려서 그 함수의 특징을 몇 가지 연구했지만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좌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좌표의 도형들을 안착시켜서 이제 완벽히 우리가 배운 함수들을 분석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다양한 함수들,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함수의 본질적인 개념,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좌표에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런 것들을 좌표 올려놓으면 어떤 형태를 갖는지 아주 다양한 논리들을 지금부터 공부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고등학교 과정에 접근하는 무지문제에게 중요한 단원임을 여러분이 명심히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도형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바로 뭐죠 여러분? 점이었어요. 그쵸? 점을 하나 딱 찍어주면 이게 수예요. 이름하여 무슨 수? 복소수다. 됐죠? 이런 복소수의 점을 하나 찍어주면 이 점을 내가 A점이라고 할까요? X1, Y1이다 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을 찍어서 또 하나의 점을 쿡 찍어서 내가 B점 X2, Y2다 이렇게 찍으면은요. 그러면 두 점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두 점을 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후 하고 찍어주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생명선을 풀어넣는다. 이거를 수학에서는 생명을 풀어넣는다 그래요. 이렇게 생명을 풀어넣으면 바로 이 두 점, 다시 말하면 두 점인 성분 이런 것들은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지만 이것들은 내가 내 노트북을 파괴하고 부숴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 좌표를 기억하고 컴퓨터는 바로 이 그림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 이미 우리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에서요. 어때? X점을 찾고 싶으면 X 내려와. X점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상관없어요. 절대값 붙여도 되니까요. 요놈은 또 Y값 두 Y값 사이의 거리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 B는 제곱 먼저 하는 게 좋은데요. 제곱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제곱할 때는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x의 값에 표현해야 되는 y값 제곱의 합. 그런데 요것만 구하고 싶으면 이 제곱근이 뭐의 제곱이 뭐? 그랬으니까 그 뭐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리의 의미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 선생님 자리 바뀌네. 자리 바뀌어도 돼요. 왜? 제곱이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은 y2, y1의 제곱이나 y1, y2 제곱이나 상관없거든요. 그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기하학적인 검증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제 내가 딱 한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많은 기하학적 성질을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진장이 중요하고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고 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위해서 성분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성분을 쪼개야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욕심 내지 말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두 점이 주어져서 x1, y1이 주어지고 또 어떤 점이 주어져서 x2, y2가 주어졌다면 이 두 점을 이은 성분을 몇 대면수로 n 대 n으로 쪼개는 바로 이 점을 무슨 점? 내분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부터 쓸게 잡으세요. 이 내분점은요. m 플러스 m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 조심하세요. 멀리 갑니다. 그렇죠? mx2, nx1 y가 똑같아 보여요. m 플러스 n분의 my2 마이너스 ny1이다. 어떤 사람이 딱 외우던데 그러면 안 돼요. 교과서나 참고서에 이렇게 많이 서술돼 있으니까 내가 써주는 거지 혼동되지 않게. 실제로 시험에는 A, B, C, D 3대2, 5대4 그죠? 뭐 T대 뭐 Q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하학적인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m 플러스 n분의 됐죠? n 멀리 갑니다. n 멀리요. 됐죠? x를 따라가면 y는 똑같이 따라가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또 밖에도 찍힐 수 있어요. 성분 AB를 m 대 n으로 뭐하면 외분한다. 이걸 외분점이라고 하는데요. 외분점은 잡으세요. 식을요. m-n분의 mx2-nx1 m-n분의 my2-ny1이다. 그래서 잡으세요. 뭐 바뀌었어요? 부호만 바뀌니 플러스가 마이너스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잘 봐둬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m-n분의 m 얘가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서 m 시작했거든요. 그죠? mx2 마이너스 n 멀리 x1 됐습니까? y점 다시 한번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이다. 단 외분점은요 왼쪽일 수도 있어요. 왜? 왼쪽도 바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 대 n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 모양과 똑같이 주어지는데 식으로 볼게요. m-n분의 이쪽에는 m이 작겠죠, n보다. 그죠? 이쪽은 m이 클 테고요. m이 작으면 외분점이 선분의 ab의 연장선이 왼쪽으로 오는데요. 보세요. m-n분의 m x2 여기 있죠? 마이너스 n x1
다시 한번 n-n분의 ny2 마이너스 ny1이다. 됐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딩도 해요. 초딩도 해요. 초딩 이런 보세요. 내가 x는 x좌표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끄집어내죠. x1, x2, x9하고 싶으면 이게 만약에 정수비면 그냥 1, 2, 3, 4가 있는데 2대1 그러면 3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비로 딱 안 떨어지는 경우에 그냥 m 대 n이다 이렇게 줘버리면 초딩도 안 되니까요. 요거리가 얼마예요? x-x1. 요거리가 얼마죠? x2-x. 그래서 x-x1 대 x2-x가 m 대 n이잖아요. 안쪽에 보면 바깥쪽에 것 같으니까 mx2 mx 또 nx nx1 해서 x끼리 묶어버리면 m 플러스 nx는 mx2 nx1이고요.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다. 실은 수학에서 이렇게 뭘 기억하고 외우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숙달시켰으면 그럼 됐군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뭘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한계가 올 수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n 플러스 n분의 mx2 nx1 됐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무슨 점? 중점을 그래요. 1대1로 내분하면 뭐가 돼요? 1 플러스니까 2분의 1이니까 x1 플러스 x2 그래서 두 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중점이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 두 점 사이 거리와 내분점, 외분점의 성질만 가지고도 고등학교 수학이 많은 함수의 시작을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기하학적 성질을 좌표, 우리는 성질을 이용해서 막 합동, 탈분 이런 걸 이용해서 검증했지만 이제 우리는 좌표에서 기계가 이런 증명을 완벽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 x1 뭐 y1 됐죠? 또 뭐 b점을 x2 y2라고 하고 c점을 x3 y3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 무중심 어떻게 찍을까요? 기하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좌표에서는 잘 보세요. 무중심이 뭡니까? 꼭지점 선분의 중점에 내린 거예요. 꼭지점 선분의 중점에 내린 거예요. 이게 중선정리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선분을 이동을 했고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이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두 삼각형의 뭐가? 면적이 같아요. 여기는 6개 삼각형 면적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선분은 뭘?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무게중심입니다. 근데 좌표에서 어떻게 간단히 계산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점이 뭐죠? 이 점이 바로 중점인데 B와 C 중점 더해서 2로 나누고요. 또 더해서 또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얘가 중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려면 바로 무게중심은 이 점과 이 점을 몇 점에서 2대1로 내분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 플러스 1분의 2 멀리 곱하는 거예요. 2가 죽고 x2, x3만 남고요. 1 멀리 곱하면 이렇게 쓸게요. 순서대로요. 이게 x좌표면 y좌표도 어때? y1, y2, y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건 되게 많이 하지만 컴퓨터는요. 알고리즘을 딱 주입하고 세 점을 딱 주기만 하면 순간에 무게중심을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는 다 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좌표를 주면 무게중심 찍혀서 어떤 요령 있는 아이들은 대충 자로 재서 답을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막지하기 위해서 답을 3.1, 3.2, 3.3, 3.4 이렇게 보기를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무게중심 바로 찾으면 어떻게 그냥 x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자리고요. y 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y 좌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내가 컴퓨터를 부셔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등학교 수학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고요. 이제 우리는 좌표 외에
직선도, 포물선도, 원도, 타원도, 포물선도, 쌍곡선도 올려놓고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도형들을 기본적으로 평면 도형들을 좌표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의 기본이 되고요. 고등학교 수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 책 많이 읽어서 그리고 문제 훈련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선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